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최근 시사작가 베이안은 미국이 소리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3일간의 방중을 마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기괴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은 중국 외교부는 블링컨을 환영하기 위해 고위 관리들을 상하이로 보내지 않았고 레드카펫이나 군사 퍼레이드도 없는 등 방문 내내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중공은 황푸강변의 대형 구축함을 정박시켜 놓아 강변 평화호텔에 머물고 있던 블링컨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도적으로 냉담했을 뿐 아니라 무장 시위 양상도 보였습니다. 블링컨의 중국 방문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중 교류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난 4월 초 옐런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많은 관측통들은 미국이 중공의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최후 통첩할 것이며 이번 방문이 최후 통첩을 하기 전 마지막 외교적 중재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링컨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강경 노선을 계속 강조하자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조짐이 보이지만 그 책임은 당연히 중공이 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 국민과 일부 지식인들은 집단으로 깨어나서 국가적 불안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러시아 전문가인 펑유주는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패배가 확실하며 중공은 러시아, 미국, 유럽에 대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앞서 칭화대학교 얀슈에통 교수가 중공이 엄격한 중립을 유지하고 러시아와 중국 간의 동맹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이 내부의 이념 토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개적인 정책 제안은 중공 체제 내의 지식인들이 블링컨의 경고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중공 정부의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태평양 전쟁 발발 전인 1941년 일본의 지정학적 정치 상황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공의 의도에 대응하여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동맹이 형성되었고 일본도 오커스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중공은 전 세계의 적을 만들었고 북방 동맹과 남진 전략의 이중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중공의 마지막 지푸라기인 중국 유럽 경제 및 무역 협력과 전략적 관계도 중러 무역과 새로운 생산력으로 인해 유럽과 결별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적 차원에서 중공이 주장하는 외교적 레드라인은 전쟁 전 일본이 천황의 권위를 의심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국채론을 주장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공의 소위 레드라인의 핵심은 중공이 강조하는 정치적 안보, 즉 정권의 안정이며 2차적 레드라인은 대만 통일, 남중국해 영유권 등으로 중공은 이 모든 레드라인을 정치적 금기로 간주하고 외교적 협의와 해결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레드라인 충돌이 당장 두 번째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경제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양측은 잠재적인 새로운 태평양 전쟁에 대비해야 하고 경제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어야 하므로 중공의 레드라인에 대한 경직성과 협상 불가 방침은 많은 경제 프로젝트에서 협상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이 러시아에 대한 원조에서 타협할 의향이 있는지는 동맹의 전략적 조정 문제이자 중공의 체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곧 시진핑 군주의 지위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블링컨의 방중 최후 통첩은 중공이 직면한 외교적 딜레마를 부각시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미중 무역 및 기타 레드라인을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며 마치 대규모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중 관계에서 레드라인의 충돌로 인한 긴장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일본 제국과 같으며 이는 현재 중공의 가장 큰 불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